2025년 5월 관광버스 한 대가 불타올랐습니다. 인도령 카슈미르 파할감에서 테러리스트들이 관광객을 향해 총을 쏜 거였죠. 인도는 미사일과 드론으로 파키스탄을 공격했고 파키스탄은 즉시 보복 포격을 시작했습니다. 수십 명이 죽었어요. 5월 말 정전 합의로 대규모 교전은 멈췄지만 국경은 지금도 총구를 겨누고 있습니다. 양국 모두 핵무기를 갖고 있고 언제든 다시 터질 수 있는 화약고죠. 80년 전 영국이 그은 선 하나가 만든 지옥은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인도 분할의 진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1945년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자 영국은 심각한 문제에 직면했습니다. 전쟁으로 나라 경제가 완전히 망가진 상태였고 더 이상 인도를 통치할 여력이 없었거든요. 인도는 영국 제국의 보석이었지만 이제는 짐이 되어버린 겁니다. 문제는 어떻게 빠져나가냐였죠. 당시 인도에는 약 4억 명의 사람들이 살고 있었는데 힌두교도가 약 3억, 무슬림이 약 1억 정도였습니다. 수백 년 동안 같이 살아왔지만 종교는 달랐죠. 영국은 200년 가까이 인도를 지배하면서 이 차이를 정치적으로 활용했습니다. 분할해서 통치하라, 바로 그 전략이었거든요. 1971년 3월 20일 밤 파키스탄 군대는 오퍼레이션 서치라이트라는 작전명으로 동파키스탄에서 대학살을 시작했습니다. 다카 대학교 기숙사를 습격해서 학생들을 죽였고 지식인들을 조직적으로 제거했죠. 약 30만 명에서 300만 명이 죽었습니다. 1000만 명의 난민이 인도로 넘어왔어요. 인도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1999년 카르길 전쟁이 터졌습니다. 파키스탄군이 카슈미르의 인도 지역 고지대로 침투한 거였죠. 해발 4,000m가 넘는 산악지대에서 전투가 벌어졌습니다. 2달 동안 약 1000명의 인도군과 500명 이상의 파키스탄군이 죽었어요. 문제는 이때 두 나라 모두 핵무기를 갖고 있었다는 겁니다. 세계는 핵전쟁의 공포에 떨었죠. 레드클리프는 선을 그은 뒤 즉시 영국으로 돌아갔습니다. 자기가 그은 선이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였는지 보지 않으려 했죠. 그는 평생 인도에 대해 말하지 않았고 받기로 한 보수도 거부했습니다. 양심의 가책 때문이었을까요? 그는 1977년 죽을 때까지 침묵했습니다. 무슬림 지도자 무함마드 알리 진나는 독립된 무슬림 국가를 원했습니다. 파키스탄이라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거였죠. 반면 힌두교 중심의 인도 국민회의는 통일된 인도를 주장했습니다. 영국은 이 둘 사이에서 교묘하게 줄타기를 했거든요. 양측의 갈등이 심해질수록 영국의 중재 역할이 커졌으니까요. 1947년 2월 영국 총리 클레멘트 애틀리가 폭탄 선언을 했습니다. 1948년 6월까지 인도에서 완전히 철수하겠다는 거였죠. 그리고 마지막 총독으로 루이스 마운트베튼을 보냈습니다. 해군 제독 출신인 그는 화려한 이력을 가진 왕족이었지만 인도 문제에 대해서는 아는 게 별로 없었어요. 마운트베튼은 도착하자마자 상황이 생각보다 훨씬 심각하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힌두교도와 무슬림 사이의 충돌이 이미 시작됐거든요. 1946년부터 벵골과 비하르에서 수천 명이 종교폭동으로 죽고 있었죠. 그는 빨리 일을 끝내고 싶었습니다. 독립 날짜를 1948년 6월에서 1947년 8월로 10개월이나 앞당겼어요. 문제는 경계선이었습니다. 인도를 어떻게 나눌 것인가? 마운트베튼은 변호사 한 명을 불러서 이 일을 맡겼죠. 시릴 레드클리프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런던에서 인류 변호사로 활동하던 인물이었지만 인도에는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었어요. 인도 지리도 모르고 종교 분포도 모르고 언어도 모르는 사람한테 4억 명의 운명을 맡긴 겁니다. 레드클리프에게 주어진 시간은 단 5주였습니다. 5주 안에 인도와 파키스탄의 경계선을 완성하라는 거였죠. 그는 런던에서 가져온 낡은 지도와 1941년 인구조사를만 갖고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현장 조사 같은 건 없었어요. 그냥 사무실에 앉아서 선을 그었거든요. 더 황당한 건 그가 에어컨도 없는 델리의 무더위 속에서 혼자 이 일을 했다는 겁니다. 펀자브 지역이 첫 번째 악몽이었습니다. 이곳은 힌두교도, 무슬림, 시크교도가 완전히 뒤섞여 살던 곳이었거든요. 마을마다 종교 구성이 달랐고 심지어 한 가족 안에서도 종교가 다른 경우가 많았죠. 레드클리프는 이런 복잡한 상황을 무시하고 그냥 대략적인 종교 비율만 보고 선을 그었습니다. 5개 주요 하천이 흐르는 비옥한 땅이 칼로 베어진 것처럼 나뉘어진 겁니다. 벵골 지역은 또 다른 재앙이었습니다. 캘커타는 힌두교도가 많았지만 주변 농촌은 무슬림이 대다수였거든요. 레드클리프가 그은 선은 이 지역의 경제 구조를 완전히 무시했죠. 황마를 재배하는 농촌은 동파키스탄으로, 황마를 가공하는 공장들은 인도로 나뉘어 버린 겁니다. 하루아침에 공장은 원료를, 농민은 판로를 잃었어요.
1947년 8월 15일 인도와 파키스탄이 동시에 독립을 선언했습니다. 델리에서는 네루가 연설을 하고 사람들이 춤을 췄죠. 하지만 경계선은 아직 발표되지 않았어요. 사람들은 자기가 어느 나라 국민인지도 모른 채 독립을 맞이한 겁니다. 마운트배튼이 일부러 늦춘 거였죠. 독립식 분위기를 망치고 싶지 않았거든요. 이틀 뒤인 8월 17일 드디어 경계선이 공개됐습니다. 그 순간 아비 규환이 시작됐죠. 펀자브에서는 힌두교도와 시크교도가 무슬림을 공격했고 반대편에서는 무슬림이 힌두교도를 죽였습니다. 한 마을에서 아침에 이웃이었던 사람들이 저녁에는 서로를 죽이는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라호르에서 암리차르까지 50km 구간이 죽음의 회랑이 됐어요. 기차가 도착했는데 안에 타고 있던 사람들이 전부 죽어있는 일이 매일 일어났습니다. 유령기차라고 불렸죠. 파키스탄으로 가는 기차에 탄 무슬림들은 인도 땅을 지나다가 습격당했고 인도로 가는 기차에 탄 힌두교도들은 파키스탄 땅에서 학살당했거든요. 한 증언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차 벽이 피로 물들어 있었고 바닥에는 시체가 쌓여 있었다. 여성들에 대한 폭력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약 7만 5천 명에서 10만 명의 여성이 납치당하고 성폭행당했죠. 일부 가족들은 딸들이 적에게 끌려가는 걸 막기 위해 직접 죽이기도 했습니다. 명예를 지킨다는 명목으로 말이죠. 라왈핀디의 한 우물에서는 여성 시체 99가 발견됐어요. 가족들이 직접 던진 겁니다. 난민의 행렬은 끝이 없었습니다. 펀자브에서만 1200만 명이 이동했거든요. 인류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인구 이동이었죠. 사람들은 걸어서 소달구지를 타고 기차를 타고 경계를 넘었습니다. 가진 것이라곤 등에 짊어진 짐 몇 개뿐이었어요. 어떤 사람들은 수백 킬로미터를 걸어서 이동했고 그 과정에서 굶주림과 질병으로 죽어갔습니다. 이 과정에서 최소 100만 명이 죽었습니다. 어떤 추정치는 200만 명까지 보기도 하죠. 정확한 숫자는 아무도 몰라요. 시체가 너무 많아서 세는 것조차 불가능했거든요. 우물마다 시체가 가득 차 있었고 길가에는 썩어가는 시신들이 널려 있었습니다. 독수리와 개들이 시체를 뜯어먹는 광경이 일상이 됐어요. 마하트마 간디는 이 모든 상황을 보면서 절망했습니다. 비폭력으로 독립을 이루려 했던 그의 꿈이 피로 물들었거든요. 그는 캘커타에서 단식 투쟁을 하며 폭력을 멈추라고 호소했죠. 실제로 캘커타에서는 간디의 노력으로 폭력이 줄어들었습니다. 하지만 1948년 2월 30일 간디는 힌두교 극단주의자 나투람 고드세의 총에 맞아 죽었어요. 무슬림을 너무 편든다는 이유였습니다. 카슈미르는 또 다른 폭탄이었습니다. 이 지역의 왕 하리싱은 힌두교도였지만 주민의 77%는 무슬림이었거든요. 왕은 결정을 미루다가 파키스탄에서 온 부족 전사들이 침입하자 겁을 먹고 인도의 병합을 요청했죠. 1947년 10월 첫 번째 인도-파키스탄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이 전쟁은 1949년까지 계속됐습니다. 유엔이 중재에 나서서 휴전선을 그었죠. 하지만 카슈미르는 여전히 양국 사이에서 분쟁 지역으로 남았습니다. 휴전선 양쪽에서 1,500명의 군인이 죽었고 수천 명의 민간인이 희생됐어요. 이 선은 실질 통제선이라고 불리며 지금까지도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국경 중 하나로 남아 있습니다. 1965년 두 번째 전쟁이 터졌습니다. 이번에도 카슈미르 때문이었죠. 파키스탄은 인도가 약하다고 판단하고 먼저 공격했습니다. 전쟁은 17일 동안 계속됐고 양측에서 6,000명 이상이 죽었죠. 탱크 전투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최대 규모였습니다. 결국 소련의 중재로 타슈켄트에서 휴전 협정이 맺어졌지만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았어요. 1971년 세 번째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이번엔 동파키스탄이 문제였죠. 동파키스탄은 서파키스탄으로부터 1600km나 떨어져 있었고 벵골어를 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서파키스탄 정부는 우르두어를 강요하고 정치적으로 차별했거든요. 1970년 선거에서 동파키스탄의 아와미 연맹이 압승을 거뒀지만 서파키스탄 군부는 결과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1971년 12월 3일 인도군이 동파키스탄으로 진격했습니다. 13일 만에 전쟁은 끝났죠. 다카가 함락됐고 파키스탄군 9만 3천 명이 항복했습니다. 동파키스탄은 방글라데시라는 새로운 나라로 독립했어요. 파키스탄은 반쪽이 된 겁니다. 이 전쟁에서 양측 군인과 민간인을 합쳐 수십만 명이 죽었습니다. 2001년 12월 13일 파키스탄 출신 테러리스트들이 인도 국회의사당을 공격했습니다. 경비원 9명이 죽었죠. 인도는 즉시 전쟁을 준비했고 양국은 국경에 군대를 직결시켰습니다. 100만 명의 군인이 대치했거든요. 미국과 국제사회의 긴급 중재로 겨우 전쟁을 피했어요. 8개월 동안 긴장이 계속됐고 양국 모두 핵무기 사용을 경고했습니다. 2008년 12월 26일 뭄바이 테러가 발생했습니다. 파키스탄 테러 조직 라슈카르 에타이바에서 온 테러리스트 10명이 도시 곳곳을 공격했죠. 3일 동안 166명이 죽었습니다. 타지마할 호텔이 불타올랐고 기차역에서는 무차별 총격이 벌어졌어요. 인도는 파키스탄을 비난했지만 파키스탄은 관련을 부인했습니다.
2019년 2월 14일 카슈미르에서 인도 경찰 40명이 자살 폭탄 테러로 죽었습니다. 인도는 파키스탄 영토 안에 테러 캠프를 공습했죠. 파키스탄은 다음날 보복 공습을 했고 인도 전투기가 격추됐습니다. 조종사가 파키스탄의 포로로 잡혔다가 나중에 풀려났어요. 양국은 다시 전쟁 직전까지 갔습니다. 그리고 2025년입니다. 5월에 파할감 관광버스 테러가 터졌죠. 인도는 작전 신두르라는 이름으로 미사일과 드론 공격을 시작했습니다. 파키스탄은 즉시 보복 포격을 했어요. 수십 명이 죽었고 양국은 국경에 군대를 집결시켰습니다. 5월 말 정전 합의로 대규모 교전은 멈췄지만 총격과 드론 침투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인도는 파키스탄 외교관을 추방했고 무역을 축소했으며 국경 통행을 제한했습니다. 파키스탄도 똑같이 대응했죠. 양국 간 공식 대화 창구는 거의 끊어진 상태입니다. 더 심각한 건 인도가 인더스강 물 협력을 일시 정지 카드로 꺼내들었다는 겁니다. 물까지 무기화한 거죠. 카슈미르에서는 폭탄과 총격 같은 산발적 공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인도의 강력한 통제와 인권 침해 논란이 겹치면서 지역 내부의 분노가 누적되고 있죠. 파키스탄령 아자드 카슈미르에서는 생계비 인상 반대 시위와 강경 진압이 벌어졌습니다. 통신까지 차단됐어요. 양국은 모두 수십 기의 핵탄두와 장거리 미사일을 갖고 있습니다. 군부와 정치 지도부는 이번 사태에서도 핵무기 사용 가능성을 은근히 시사했죠. 전문가들은 다음 위기는 계산 실수 한 번으로 핵충돌 문턱까지 갈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겉으로는 조용해 보이지만 공기 자체가 팽팽하게 얼어붙은 상황이에요. 지금까지 인도와 파키스탄 사이에서 죽은 사람은 수백만 명에 달합니다. 1947년 분할 때 100만에서 200만 명, 4번의 전쟁에서 수만 명, 그리고 끝없는 테러와 충돌에서 수천 명이 죽었죠. 80년 가까이 계속된 증오의 역사입니다. 영국은 이 모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경계선을 그으면 피가 흘 거란 걸 알면서도 서둘러 빠져나갔죠. 마운트베튼은 나중에 회고록에서 시간이 없었다고 썼습니다. 하지만 진짜 이유는 달랐어요. 책임을 지기 싫었던 겁니다. 인도와 파키스탄은 지금도 서로를 증오합니다. 양국 모두 핵무기를 갖고 있고 언제든 전쟁이 터질 수 있는 상황이죠. 실질 통제선에서는 매년 수백 명이 죽고 있습니다. 2025년 겨울 두 나라는 핵을 품은 채 다시 불붙을지 모르는 정전을 버티고 있어요. 1947년에 그어진 선 하나가 만든 80년의 저주입니다. 영국이 지도에 그은 선 하나가 만든 지옥, 이것이 인도 분할의 진짜 이야기입니다.